2024년 9월 3일 샘골동 골목엔 가을비 냄새가 남아 있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흐렸다. 눈을 비볐다. 마지막 녹음을 들은 밤 나는 봉투를 들고 문을 나섰다. 그 전까지는 믿고 싶었다. 괜히 의심으로 가족을 허무는 일은 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나 사람 마음은 오래 숨기지 못한다. 그 아이가 시댁만 다녀오면 눈가가 부어 있었다. 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한 것을 쥐면 떨림이 멈출 줄 알았을 것이다. 손등 위 희미한 눌림 자국들. 아픈 곳을 가리는 습관. 말은 없었다. 미나야. 응, 엄마. 또 늦었구나. 차가 막혔어. 짧았다. 말끝이 무너졌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따져 묻는 말은 칼끝이 된다. 대신 부엌으로 가 밥을 데웠다. 아이는 젓가락을 들다가 내려놓았다. 식욕이 없어. 그러고는 화장실 쪽으로 걸었다. 물소리가 길었다. 콧잔등에서 꺽꺽 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가방 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금빛 테이프가 붙은 얇은 노트였다. 내 손글씨로 한 줄이 있었다. 말보다 남는 것. 딸이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의 밤은 달랐다. 시댁을 다녀온 날이면 시계가 이상하게 느리게 갔다. 그날도 그랬다. 미나는 샤워를 하고 나와 말없이 천을 접었다. 세탁 바구니에 넣지 않고 책상 위에 살짝 올려두었다. 겨드랑이 쪽에 낯선 향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 냄새를 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냄새는 기억을 붙잡는다. 사위 건우는 예의를 갖춘 청년이었다. 우리 집에 오면 인사를 먼저 했다. 말은 부드러웠다. 그러나 부드러움이 항상 온기와 같은 것은 아니다. 그의 말에는 쉼표가 없었다. 어머니, 일정 때문에 다음에 찾아뵙죠. 미나도 피곤하고 집안일은 우리 쪽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한 번에 말하고 미소를 붙였다. 나는 웃으며 답했다. 그래, 바쁘지. 그날 밤 미나는 뒤척였다. 얇은 숨이 길게 끌렸다. 시모 도월래의 말투는 늘 같았다. 집안일은 집안법이 있는 법이야. 같은 말을 3번 반복하는 습관. 목소리는 낮았고 말머리에 숨을 살짝 섞었다. 그러나 나는 직접 들은 적이 없었다. 미나의 입에서만 흘러나온 단어들이었다. 엄마, 내가 부족한가 봐. 내가 제대로 못해서 그래. 이 말은 칼이 되어 아이의 안을 긁었다. 나는 다만 손수건을 건넸다. 내가 부족한 게 아니다. 말은 짧고 천천히 했다. 나는 오래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접었다 폈다. 지난달보다 숫자가 훌쩍 올랐다. 방문조차 없던 날이었는데도 그랬다. 사소한 것들이 모여 이상을 만든다. 나는 그 고지서를 금빛 테이프 사이에 끼워두었다. 기록이 필요했다. 더는 귀로만 듣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빨래를 개다가 물컵에 조그만 이가 빠져 있는 걸 보았다. 어젯밤 미나가 움켜쥐던 그 컵이었다. 유리 가장자리에 하얀 상처가 났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곳을 살짝 만졌다. 미세한 거칠음이 전해졌다. 흠은 빛을 잡는다. 부엌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자 그 상처가 먼저 반짝였다. 마음의 깨진 자리에서야 진짜 빛이 드나들까? 엄마, 오늘은 점심 먹고 나갈게. 시댁에 가니? 응.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가야 해. 미나는 대답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표정이었다. 의자 다리가 바닥에 살짝 끌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점심은 먹고 가자. 우린 따뜻한 국을 나눴다. 숟가락을 들며 나는 가만히 숨을 골랐다. 마음의 결심을 쌓는 일은 늘 음식처럼 했다. 끓이고 식히고 다시 데우고. 점심을 마치고 미나가 방으로 들어갔다.
가방을 정리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마루에서 천천히 걸어 방 앞에 섰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딸의 그림자가 문턱을 가로질렀다. 얇은 어깨가 햇빛에 떠 있었다. 엄마. 미나가 나를 불렀다. 나는 문을 활짝 열었다. 응. 오늘은 저녁에 늦을 수도 있어. 누구 만나니? 그냥 식구들. 말 사이로 공기가 멈췄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늦으면 연락해. 딸은 가방을 닫았다. 나는 그 소리를 기억했다. 미나가 신발을 신고 나간 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딸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가장 안쪽 칸에 얇은 녹음기를 넣어두었다. 이름을 내가 붙였다. 바람새. 바람을 따라다니며 소리를 모아오는 작은 새. 버튼은 크지 않았다. 마음먹으면 쉽게 눌릴 수 있는 크기. 곧게 누르면 짧은 불빛이 들어왔다가 꺼졌다. 나는 불빛을 보지 않았다. 대신 내 심장의 박동을 들었다. 처음부터 이러려던 것은 아니었다. 나는 한때 믿음이라는 말이 보호막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보호막이 너무 오래 서 있으면 안에서 곰팡이가 핀다. 미나의 눈은 이미 그늘을 담고 있었다.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는 일은 나중으로 미뤄도 된다. 우선 물이 새는 곳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야 한다. 저녁 무렵 나는 샘골동 골목을 걸었다. 달뜰다방 앞을 지나 솔빛시장 입구에서 채소를 샀다. 시간을 늘리고 싶었다. 이렇게 하고도 내가 틀렸다면 사과하고 다 지워버리자. 그러나 만약 내가 맞다면 어른이 먼저 서야 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른 노릇을 하자. 밤이 깊어졌다. 집은 조용했다. 벽식의 초침이 다시 소리를 냈다. 11시 반에야 문이 열렸다. 미나가 들어왔다. 얼굴색이 옅었다. 웃으려 애쓰는 인매가 낯설었다. 엄마, 나 먼저 씻을게. 샤워기가 켜졌다. 물줄기가 벽에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작은 불빛이 깜빡였다. 버튼을 길게 눌렀다. 불빛이 멈추었다. 내일 아침 바람새는 내가 듣지 못한 밤의 말을 가져올 것이다. 나는 부엌 불을 끄고 물컵을 들었다. 이가 빠진 가장자리로 물이 흘렀다. 혀끝으로 닿는 미세한 거칠음이 있었다. 나는 컵을 조심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금빛 테이프를 떼어들었다. 노트 첫 장에 한 줄을 더 썼다. 오늘부터 말보다 남는 것. 손이 떨리지 않도록 천천히 눌러 썼다. 내일 나는 무엇을 듣게 될까? 아니, 무엇을 듣고도 나는 버틸 수 있을까? 단정은 금지, 준비는 필수. 나는 창밖 어둠 속으로 숨을 내보냈다. 밤은 길었다. 미나의 결혼식 날 나는 하얀 장갑을 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사진 속에 나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울고 있었다. 그날 하객들이 던진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았다. 사위가 참 반듯하네. 인물 좋고 능력 있고. 칭찬은 칼처럼 번쩍였다. 나는 그날 처음 봤다. 도월래가 미나의 어깨에 손을 올리던 순간을.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이 꽉 눌려 있었다. 꽃잎이 떨어지듯 미나의 얼굴에서 빛이 조금씩 빠졌다. 결혼 첫 해는 조용했다. 명절이면 같이 온다고 약속했지만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시댁 일이 많대. 미나는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바닥에 닿지 않았다. 어느 날 내가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니 거실 불이 꺼져 있었다. 방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미나가 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그래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죄송해요. 네. 그렇게 할게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뒤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나는 문 앞에서 멈췄다. 문틈으로 본 아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때 처음 알았다. 울음이 소리가 아니라 숨이라는 걸. 그날 밤 미나는 내게 물었다. 엄마, 결혼이 왜 이렇게 숨차요? 왜 이렇게 조급한가요? 나는 물컵을 내려놓았다. 너 어디 아프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그 그냥은 언제나 거짓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아이는 진실을 묻어버리는 것이다.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그 말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나도 이제야 안다. 사위 건우는 멀끔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사람의 눈은 미소보다 느리게 움직인다. 웃을 때마다 그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그것이 불안의 징표였다. 나는 그 불안을 내버려뒀다. 미나가 행복해 보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바람은 언제나 틈을 찾아 들어온다. 어느 날 미나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나 그냥 좀 쉬고 싶어. 왜? 시댁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때 그녀의 말 뒤로 낯선 남자의 낮은 숨소리가 스쳤다.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히.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3시 냉장고 불빛만이 거실을 밝혔다. 식탁 위엔 미나가 남기고 간 도시락통이 있었다. 김치 국물 자국이 옅게 번져 있었다. 나는 그릇을 씻으며 손가락을 물에 담갔다. 그 물이 유난히 차가웠다. 마치 누군가 내 손목을 잡은 듯 했다. 그 다음 주 도월래에게 전화가 왔다. 미나가 요즘 예민하네요. 집안일이 서툴러요. 나는 숨을 골랐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래도 며느리면 기본은 알아야죠. 저희 집에선 목소리 큰 여자는 싫어요. 그녀는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엔 경고가 섞여 있었다. 큰 소리 내면 복 나가요. 그 말이 전화기 너머로 길게 늘어졌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혀끝이 굳었다. 며칠 후 미나가 우리 집으로 왔다. 초췌했다. 손목에 가느다란 자국이 있었다. 문에 긁혔어. 아이는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입에 붙은 순간 눈이 떨렸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딸,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진짜야. 별일 아니야. 그럼 다음에 같이 병원 가자. 싫어. 엄마, 그만해. 목소리가 터졌다. 울음보다 커서 방이 흔들렸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아이는 울며 소리쳤다. 엄마는 왜 항상 나를 의심해? 나 그냥 사랑받고 싶어서 결혼했어. 그 말에 가슴이 저며왔다. 사랑받고 싶어서 울게 된다는 게 잔인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는 귀로 믿지 않기로. 눈으로도 믿지 않기로. 오직 증거만 믿기로. 나는 인터넷에서 조용히 검색했다. 소형 녹음기 무음 녹취. 손끝이 떨렸다. 화면에 수많은 제품이 떴다. 작고 얇고 숨 쉴 틈 없는 모양들. 그중 하나를 주문했다. 배송지를 내 이름이 아닌 박은서로 적었다. 혹시라도 누가 본다면 모르게. 며칠 후 택배가 도착했다. 회색 비닐 속에 손바닥만 한 상자가 있었다. 바람새 아리. 제품명 자체가 마음을 찔렀다. 설명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버튼을 누르면 자동 녹음이 시작됩니다. 나는 그 문장을 3번 읽었다. 누르면 시작된다. 그렇게 쉬운 걸까? 그렇게 쉬워도 괜찮을까? 밤이 오자 나는 딸의 방을 열었다. 불은 꺼져 있었다. 미나는 자고 있었다. 이불 끝이 미세하게 들썩였다. 방 안엔 달빛이 엷게 퍼졌다. 나는 녹음기를 책상 밑 구석에 붙였다. 테이프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숨을 멈췄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불빛이 반짝였다가 사라졌다. 그 순간 내 손이 떨렸다.
내가 도둑이 된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훔치려는 게 아니었다. 지키려는 거였다. 새벽 무렵 미나가 잠에서 깼다. 엄마. 응, 물 마시러 왔어. 나 내일 또 시댁 가야 해. 그 말은 칼 같았다. 이틀 전에도 그 전주에도 같은 말을 들었다. 왜 그렇게 자주 가는 걸까? 명절도 아닌데. 나는 물컵을 들었다. 컵 가장자리에 이가 빠진 부분이 있었다. 손끝이 그곳에 닿았다. 쓸쓸한 감촉이 남았다. 그래, 다녀와. 미나는 눈을 감았다. 엄마, 나 요즘 자꾸 꿈을 꿔. 어떤 꿈? 누가 내 귀에 대고 똑같은 말을 해. 입 다물어라. 그 소리로 깨어나. 나는 말을 잃었다. 미나가 다시 잠들자 나는 부엌으로 갔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다. 냉장고 불빛 아래에서 노트를 펼쳤다. 금빛 테이프가 반짝였다. 나는 글씨를 눌러 썼다. 사랑받기 위해 울지 않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 새벽 바람새는 첫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나는 몰랐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다만 이제부터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식탁에 바람새를 올려두고 이어폰을 꽂았다. 삐 소리 뒤로 낯선 발자국과 낮게 깔린 목소리가 흘렀다. 웃지 마 소리가 겹쳤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 숨을 고르는 소리, 그리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 마지막에 들린 건 미나의 떨리는 한마디였다. 엄마, 나 무서워. 나는 이어폰을 뗐다. 손바닥이 얼음처럼 식었다. 오늘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목격자가 아니라 어른으로 서겠다. 나는 금빛 테이프를 뜯어 주머니에 넣고 문을 나섰다. 오늘은 간다. 햇살이 커튼을 비집고 들어왔다. 부엌 공기는 밤새 식어 유리잔에 서리가 옅게 맺혔다. 나는 의자에 앉아 바람새를 꺼냈다. 손바닥만 한 검은 상자에서 미세한 열이 났다. 버튼을 누르자 짧은 삐 소리가 지나갔다. 정적. 천이 스치는 소리와 숨이 포개졌다. 낮고 단단한 남자의 목소리가 밀려왔다. 미나, 또 엄마한테 갔어. 거짓말하지 마. 내 집 냄새가 난다. 이어서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잡이를 쥐고 숨을 멈췄다. 녹음은 계속 흘렀다. 다시는 그 여자한테 가지 마. 우리 얘기는 우리 집에서 끝나. 한 단어마다 쇳가루가 섞여 있었다. 귀가 아려왔다. 이어폰을 뗐다가 다시 꽂았다. 이번에는 도원래의 쉰 목소리가 들렸다. 며느리는 참는 법부터 배워. 세상은 조용해야 굴러가. 내가 말하면 집안이 흔들린다. 탁. 공기가 찢겼다. 나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다가 주저앉았다. 장롱 속 나무가 삐걱거렸다. 침묵 뒤로 억눌린 훌쩍임이 길게 흘렀다. 그게 내 딸의 숨이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미나였다. 엄마, 오늘 저녁에 들러도 돼. 건우가 같이 갈 수도 있어. 나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그래. 언제든 와. 통화를 끊고도 손끝이 떨렸다. 거실 시계가 한 박자 빠르게 걸었다. 나는 금빛 테이프가 붙은 노트를 펼쳤다. 오늘 들은 문장들을 적었다. 입 다물어라. 우리 집에서 끝내라. 참아라. 글자마다 비수 같은 그림자가 붙었다. 펜촉이 종이를 긁었다. 잉크가 번졌다. 나는 적었다. 사랑이 사람을 찢으면 이름이 바뀐다. 그건 폭력이다. 문이 열렸다. 미나가 들어왔다. 창백한 얼굴에 옅은 화장이 번져 있었다. 손에는 반찬 봉지가 들려 있었다. 엄마, 김치 좀 더 담아왔어. 고맙다. 그 뒤로 건우가 들어왔다. 잘 다녀오셨어요, 어머니.
향수 냄새가 거실을 채웠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붙였다. 앉아. 밥부터 먹자. 건우의 미소가 얇게 떨렸다. 숟가락이 그릇을 긁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쌓였다. 아무도 대화를 꺼내지 않았다. 침묵이 수프처럼 미지근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나는 말했다. 미나, 엄마랑 방에서 잠깐 얘기하자. 건우가 먼저 웃었다. 오늘은 힘들어요. 미나가 피곤해서요. 잠깐이면 돼. 내 말이 날카롭게 튀었다. 미나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살이 바람에 가볍게 떨렸다. 딸, 나 다 들었어. 미나의 어깨가 움찔했다. 뭐를요? 바람새에 들어있는 목소리들. 딸아이의 입술이 말랐다. 엄마, 제발 그거 버려. 그거 들으면 우리 다 무너져. 이미 많이 무너졌어. 남은 건 내 등을 세우는 일뿐이야. 미나가 울먹였다. 그래도 그 사람 나 사랑해. 사랑받는다는 말이 왜 이렇게 춥게 들릴까? 사랑이 내 입을 막으면 그건 족쇄야.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건우였다. 무슨 얘기 하세요? 가족 얘기야. 문고리가 당겨졌다. 미나, 나와. 나는 딸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안 돼. 쾅 소리와 함께 문이 크게 흔들렸다. 열어.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갈렸다. 나는 문으로 다가가 한 번만 경고하겠다 말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 침묵이 흘렀다. 잠시 뒤 문이 벌컥 열렸다. 경첩이 울었다. 건우의 눈빛이 얼음처럼 번들거렸다. 당신 녹음기 설치했죠? 대답해요.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당신은 왜 내 딸에게 침묵을 강요했지? 그는 코웃음을 쳤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푼다. 나는 바람새를 꺼내 책상에 올렸다. 집안이란 말에 사람을 가두지 마. 여기엔 내 목소리가 있다. 미나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만해. 제발. 건우가 다가와 손을 들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목을 잡았다. 이 집에서 손 올리면 너는 오늘로 끝이야. 그의 눈이 흔들렸다가 가늘게 졌다. 어머님, 큰 소리 치지 마요. 세상은 증거로 움직여. 그렇지. 그래서 오늘은 말 대신 절차를 밟을 거다. 내일 오전 상담소와 경찰에 간다. 건우가 낮게 웃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 딸도 나한테 잘못한 게 많아.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잘못의 목록은 경찰서에서 적어. 여기서는 내 딸이 숨 쉬는지만 확인하면 돼. 그가 침묵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얇은 전자음이 길게 흔들렸다. 도원래가 현관에 서 있었다. 며느리, 나와봐. 목소리는 낮았지만 압력이 있었다.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 도원래를 마주했다. 오늘은 돌아가세요. 아이가 아픕니다. 그녀가 나를 훑었다. 친정이 너무 끼면 가정이 망가져. 나는 미소를 지었다. 끼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손이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거실로 돌아오니 미나가 바닥에 앉아 있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나는 등을 쓸어내렸다. 이제 숨 쉬어. 오늘은 내가 울어도 괜찮아. 울음이 지나가면 할 일이 남아. 내일 진술하고 안전한 곳에 머무르고 휴대전화는 받고. 나는 체크리스트를 외듯 말했다. 건우가 깊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조용히 신발을 신었다. 가요. 마지막으로 남긴 그의 말은 짧았다. 그러나 그 짧음이 오래 울렸다. 문이 닫히자 집이 가벼워졌다. 대신 긴 밤이 시작됐다. 나는 바람새의 파일 번호를 새로 매겼다. 오늘 진짜 첫 장이 열렸다. 빛이 길게 기울었다. 커튼 끝이 흔들렸다.
나는 내 안의 두려움을 접었다. 어른의 몫을 펼쳤다. 밤하늘에 구름이 낮게 깔렸다. 골목 끝에서 고양이가 울었다. 나는 창문을 잠그고 불을 낮췄다. 휴대전화로 미나의 일정 알림을 모두 삭제했다. 위치 공유를 껐다가 새 계정을 만들어 백업을 옮겼다. 문득 바람새 마지막 파일이 떠올랐다. 재생하자 밀려온 목소리는 뜻밖이었다. 낮고 낯선 남자. 건우가 아니었다. 입 다물어라. 그 말 뒤로 도원래의 속삭임이 겹쳤다. 못 들은 걸로 해. 알겠지. 내 등줄기를 차가운 바늘이 훑었다. 나는 녹음을 저장하고 사본을 2개 만들어 다른 클라우드에 올렸다. 내일 이름들을 불러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숨막히게 했던 말들을 밖으로 끌어낼 것이다. 나는 노트를 덮었다. 새벽이 다가왔다. 벽식의 초침이 칼처럼 움직였다. 오늘을 끝내고 내일을 시작한다.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 심장이 또렷했다. 두려움보다 계획이 컸다. 숨은 끝났고 다음은 행동이었다. 나는 서 있었다. 해가 떠오르기 전 커튼은 회색이었다. 물 끓는 소리가 울렸다. 미나는 식탁에서 컵을 2손으로 감쌌다. 밤새 울다 지쳤는지 눈두덩이 부어 있었다. 나는 말 대신 달걀을 삶았다. 껍질이 미끄러지듯 벗겨졌다. 하얀 알이 접시에 굴렀다. 오늘은 호흡을 쪼개야 했다. 신고 진술, 보호. 순서를 틀리면 상대가 틈을 찌른다. 핸드폰이 울렸다. 미상 번호였다. 받지 않았다. 곧 메시지가 왔다. 입 다물어라. 그러면 내 남편 회사는 아무 일 없다. 발신 표시가 없었다. 나는 화면을 캡처해 두었다. 미나는 손을 움찔하며 컵을 내려놓았다. 또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번호가 매번 달라. 그녀가 숨을 몰아쉬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두면 안 될까? 그만두는 건 우리가 선택할 때. 지금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문서로 남길 때야. 우리는 집을 나섰다. 공기가 건조했다. 지하철 안 광고판에 데이트 폭력 112 문구가 번쩍였다. 미나는 모자를 눌렀었다. 나는 바람새 사본이 들어있는 USB를 주머니에서 짚었다. 역을 올라오자 구청 상담센터 안내판이 보였다. 엄마, 나 떨려. 떨려도 들어가. 문이 열리며 따뜻한 바람이 스쳤다. 접수대 직원은 담담했다. 상담부터 진행하고 원하시면 고소 절차를 안내해 드릴게요. 회의실엔 테이블 하나. 미나는 손을 모았다. 나는 조심스레 USB를 내밀었다. 녹음은 민법상 본인 보호 목적이었고 집 내부입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파일 1개를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도원래의 음성이 흘렀다. 입 다물어. 그리고 이어진 낮은 남자 목소리. 건우가 아닌 거친 울림. 상담사가 메모를 멈추고 우리를 보았다. 지금 이 목소리 시아버지인가요? 미나가 고개를 저었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방 공기가 바뀌었다. 그럼 누군가요?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도원래 댁에 자주 드나드는 분이 있어요. 건우의 큰 외삼촌. 사업이 자주 막힌대요. 나는 손등을 꼬집었다. 퍼즐이 맞았다. 회사와 입 다물어가 한 문장에 붙은 이유. 빚, 보증, 그리고 인질.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협박이 결합됐네요. 이건 단순 가정사 범위를 벗어나요. 경찰 동행 요청하시죠. 우리는 서명했다. 파출소는 오래된 서류와 커피 냄새였다. 담당 형사는 말이 짧았다. 녹음, 문자, 멍 자국 사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주세요. 나는 금색 테이프 노트를 꺼냈다. 전기요금 급증, 깨진 컵, 초인종, 전자음 발소리.
형사는 좋습니다라고 했다. 그래.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다. 저를 밀치고 욕했고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누가? 시어머니와 외삼촌 그리고 잠시 숨을 골랐다. 남편. 형사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접수합니다. 접근 금지 임시조치 검토하죠. 그때 문이 열렸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우리 쪽을 보며 웃었다. 많이 바쁘셨겠네. 형사가 일어났다. 민원인 앞에서 누굽니까?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법률자문 이사 천상욱. 회사 로고는 건우의 회사와 같았다. 그는 앉지 않고 말했다. 오해가 커지면 모두 손해입니다. 혼인 관계는 유지하는 선에서 정리하시죠. 고소는 빼고 대신 위로금과 서약서. 나는 미소를 거뒀다. 서약서는 누굴 지키는 종이죠. 당사자 모두요. 아니요. 돈을 빌린 누군가요? 남자의 눈이 가늘었다. 형사가 막아섰다. 외부 개입 금지입니다. 나가세요. 증거가 음성뿐이면 어렵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사진 2장. 미나의 손목 자국, 현관 앞 폐쇄회로 화면 캡처. 도원래가 미나의 어깨를 밀었다. 시간과 날짜가 선명했다. 남자의 미소가 깨졌다. 미나가 말했다. 저 집 옷장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무슨 봉투? 빛 독촉장. 제 이름으로 된 보증각서. 형사가 펜을 멈췄다. 언제? 지난주에. 나는 벌떡 설 뻔했다. 그걸 왜 이제 말해? 미나가 고개를 숙였다. 무서워서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바로 확보하죠. 남자가 끼어들었다. 사적인 서류의 임의 제출은? 형사가 말을 잘랐다. 당신 민원 방해로 처리합니다. 우리는 순찰차로 아파트로 향했다. 창밖의 하늘은 얇은 구름이 껴 있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미나의 얼굴이 흔들렸다. 문을 열자 거실 공기가 싸늘했다. 옷장 문을 열었다. 겨울 코트 뒤 회색 서류 봉투가 있었다. 나는 장갑을 끼고 꺼냈다. 안에는 각서, 이체 내역, 수기 메모. 미나가 보증 서명하면 외삼촌은 도와준다. 메모 구석엔 도원래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 입 다물어라. 형사는 봉투를 증거 봉투에 옮겨 담았다. 강요, 사기, 협박의 고리입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화면에 도원래가 서 있었다. 곁에 낯선 남자 하나. 미나가 숨을 삼켰다. 형사가 인터폰을 눌렀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도원래가 눈을 찡그렸다. 미나 데리러 왔지. 시댁이 부르면 오는 게 며느리야. 형사가 답했다. 지금은 조사 중입니다. 귀가하세요. 옆에 남자가 센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문 여세요. 좋게 끝냅시다. 그의 손등엔 흉터가 있었다. 나는 문고리를 더 꽉 잡았다. 여기서 끝낼 일은 경찰서에서 끝내요. 남자의 미소가 얇아졌다. 이 문 영원히 닫힐 것 같습니까? 형사가 호출을 눌렀다. 지원 요청.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도원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미나야. 지금 나와. 나 아니면 널 못 지켜. 미나가 떨며 대답했다. 어머니, 전 오늘 저를 지켜요. 문 밖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형사가 짧게 말했다. 오늘 밤은 보호소로 이동합니다. 내일 영장 신청할 겁니다. 나서며 불을 껐다. 거실에 어둠이 내려앉았다. 바람새를 손에 쥐었다. 재생하지 않은 파일이 하나 있었다. 승강기 안에서 버튼을 누르자 낮은 숨이 먼저 흘렀다.
그리고 분명한 목소리. 내일 해치워. 문서부터 태워. 건우의 목소리였다. 그 뒤로 또 다른 울림. 입 다물어라. 나는 재생을 멈췄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날짜, 시간, 초. 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다. 나는 미나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우리 순서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밤길 끝, 파란 불빛이 점처럼 반짝였다. 우리는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다. 보호소의 밤은 조용했지만 낯선 긴장이 벽을 타고 흘렀다. 창문엔 철제 잠금 장치가 걸렸고 복도 끝마다 카메라가 깜빡였다. 미나는 하얀 담요를 무릎에 쥐고 앉아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바람새를 쥐었다. 아직 열지 않은 파일 하나가 남아 있었다. 숫자 17. 다시 숨을 고르고 버튼을 눌렀다. 삐 소리 뒤로 낮은 웃음이 흘렀다. 도월래의 목소리가 먼저였다. 오늘로 정리해. 시간 끌지 마. 건우의 숨이 바로 따라붙었다. 미나가 말 안 들으면. 그러면 손 써야지. 세상은 강한 사람 편이야.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지나가고 낯선 남자의 중얼거림이 이어졌다. 문서만 없애면 끝나. 나는 이어폰을 뗐다가 다시 꽂았다. 손끝이 차갑게 젖었다. 미나는 귀를 막았다. 어머니가 맞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이튿날 오전 우리는 형사에게 파일을 넘겼다. 분석팀으로 보낸다고 했다. 진술서는 보완해 달라고 했다. 미나는 울음을 삼키며 문장을 또박또박 읽었다. 저는 매주 시댁에 불려갔습니다.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와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 했습니다. 형사는 메모를 멈추고 말했다. 개인 피해를 넘어선 강요입니다. 접수하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언제쯤 끝날까요? 형사는 짧게 답했다. 끝이라는 단어는 미뤄두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점심 무렵 뉴스 속보가 떴다. 건우의 회사가 자금 세탁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는다는 자막이 흘렀다. 미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보았다. 저 층이 그가 다니던 층이에요.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나는 그 손을 덮었다. 이제 내가 숨길 일은 없어.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없음. 내가 멈추지 않으면 엄마가 다친다. 나는 곧바로 캡처를 떠서 형사에게 보냈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위치 추적을 시도하겠습니다. 보호 인력을 늘리겠습니다. 복도의 카메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밤이 깊자 나는 창문 옆 의자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비가 얇게 내렸다. 나는 유리에 손바닥을 대었다. 균열이 있는지 모른 채 냉기가 뼛속까지 들어왔다. 미나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엄마 나 죄 지은 걸까? 나는 낮게 답했다. 아니야. 시킨 대로 따라간 건 죄가 아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선택이야. 새벽 4시 바람새가 자동 백업을 알렸다. 반짝뜨는 문구를 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클라우드 계정 접속 기록에 외부 로그인 한 줄이 떠 있었다. 위치는 샘골동. 도월래의 집과 같은 동네였다. 누군가 이미 손을 댔다. 아침이 밝자 형사에게 알렸다. 내부 도움 없이는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내 머릿속엔 어제 파출소에서 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천상욱. 법무팀 이사. 데이터 경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점심이 지나갈 무렵 형사가 보호소로 들어왔다. 긴급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밤 현장 확보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나의 눈빛에 불이 켜졌다. 끝낼 수 있을까요? 끝내야죠. 그러나 형사의 뒷모습엔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해질 무렵 우리는 차에 올랐다.
도원래의 집 앞엔 경찰차 3대가 대기했다. 파란 불빛이 벽을 타고 부서졌다. 무전이 쉼없이 흘렀다. 대상 이동 확인. 3층 거주지. 진입. 금속이 비명처럼 울렸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쏟아졌다. 베란다 앞에서 도원래가 보였다. 경찰이 달려가 제압했다. 바닥에 흰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바람이 종이를 뒤집었다. 안에는 각서와 이체 내역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건우와 도원래와 천상욱이 나란히 웃고 있었다. 배경에는 낡은 금고가 보였다. 형사가 봉투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계좌 추적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는 벽에 기대어 물었다. 엄마 이제 나 자유야. 나는 그녀의 머리칼을 쓸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우리는 잠시 집에 들렀다. 불을 켜자 공기만 무거웠다. 나는 바람새를 다시 켰다. 마지막 파일이 자동으로 재생됐다. 우린 다 가족이야. 가족은 서로 지켜. 도원래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어서 건우의 낮은 말이 겹쳤다. 이제 끝났어요. 걱정 마요. 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속삭임이 뒤따랐다. 그 여자들 다 잊게 해. 나는 전원을 껐다. 유리창 너머로 번개가 스쳤다. 금이 간 유리가 짧게 흔들렸다. 균열은 이미 시작돼 있었다. 내일이면 유리는 완전히 깨질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먼저 손을 뻗을 것이다. 이제 우리 편의 새벽이 온다. 창밖에서 사이렌 한 번이 멀어지며 골목 공기가 가벼워졌다. 나는 금색 테이프 노트를 펴고 오늘의 항목을 또박또박 적었다. 협박 문자 캡처 보관 완료. 외부 로그인 기록 스크린샷 확보. 봉투 속 각서와 이체 내역 복사. 폐쇄회로 화면 시간대 대조. 체크 표시를 그을 때마다 폐 속의 돌덩이가 약간씩 작아졌다. 초인종이 울렸다. 화면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서 있었다. 어제 파출소에서 웃던 그 법무이사였다. 그는 인터폰에 대고 낮게 말했다.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지금 합의하면 빨리 끝납니다. 나는 화면을 끄고 형사에게 문자로 알렸다. 순찰차가 골목을 한 바퀴 돌자 남자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대신 현관 틈으로 얇은 봉투 하나가 미끄러졌다. 안에는 고소 취하와 비밀 유지 조항이 적힌 합의서가 들어있었다. 마지막 줄엔 엄마를 생각하라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나는 합의서를 접어 증거 봉투에 넣었다. 쉬운 종이가 생사를 좌지우지하려 했다. 미나가 물을 한 컵 비우고 숨을 골랐다. 엄마 나는 도망만 치고 싶지 않아. 내일 보호 명령부터 신청할게. 직장에는 휴가를 요청하고 주민등록은 보호주소로 바꾸자. 회사 메일은 기록을 남기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미역국을 데워 나눠 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손끝에 떨림이 잦아들었다. 창밖 비가 잦아들고 구름 틈으로 빛이 번졌다. 나는 바람새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새벽이 오고 있다. 나는 잠들지 않았다. 빗소리와 함께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새벽을 깎았다. 미나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무섭지만 견딜게. 나는 속삭였다. 이제 우린 피해자가 아니라 증인이야. 진실이 아플수록 더 크게 드러나야 해. 창밖에 첫 햇살이 커튼을 밀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아침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창문을 여니 싸늘한 바람과 먼지 냄새가 동시에 밀려들었다. 미나는 보호명령 신청서 초안을 두 손으로 쥐고 있었다. 종이 끝이 구겨졌고 손마디는 하얗게 질렸다. 나는 주전자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을 정리했다. 오늘은 순서가 중요하다. 신고, 보호, 증거. 하나라도 빠지면 틈이 생긴다. 미나가 물었다.
엄마, 어젯밤 그 남자 다시 올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오면 절차로 막는다. 겁주는 말에 흔들리지 마라.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우리는 동시에 눈을 맞췄다. 화면에는 작은 택배 상자가 비쳤다. 배달원의 모자는 깊게 눌려 있었고 이름표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도어 체인을 걸고 문틈으로 상자를 받았다. 보낸 사람 칸엔 붉은 스티커만 붙어 있었다. 상자 안에는 또 다른 붉은 봉투 하나와 얇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봉투 겉면엔 끝까지 듣지 마라고 적혀 있었다. 미나가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다. 건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나, 내가 이걸 듣는다면 이미 늦은 거야. 엄마가 우리를 망가뜨렸다. 이어 도원래의 쉰 음성이 겹쳤다. 내 엄마가 내 남편 인생을 찢었다. 입 다물면 모두 산다. 재생은 딱 끊겼다. 방 안의 공기가 쪼그라들었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고 봉투와 기기를 증거봉투에 넣었다. 협박이자 자백이다.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간다. 형사는 파일을 재생하더니 표정을 굳혔다. 발신 경로가 불명입니다. 택배 시스템이 조작됐습니다. 뒤이어 그가 덧붙였다. 건우가 오전부터 행방불명입니다.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이 사라졌습니다. 미나의 어깨가 툭 꺼졌다. 도망이든 은신이든 흔적은 남아요. 나는 말했다. 누구든 사라져도 기록은 남는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중으로 보호 인력을 늘리고 위치 추적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문틈에 또 다른 봉투가 꽂혀 있었다. 이번엔 검은색이었다. 너도 끝까지 듣지 마라는 문장,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 손잡이엔 비일이 새겨져 있었다. 미나가 속삭였다. 지아. 우리는 형사에게 연락했지만 연결이 지연됐다. 기다리면 안전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대답을 내렸다. 가자. 바람새와 장갑, 손전등을 챙겼다. 골목은 한산했고 도원래의 집엔 경찰 테이프가 절반쯤 뜯겨나가 있었다. 녹슨 문고리에 열쇠를 꽂자 덜컥 쇳소리가 낮게 울렸다. 지하 계단은 축축했고 곰팡이 냄새가 목을 긁었다. 손전등 빛이 벽에 금을 훑었다. 마지막 참호처럼 쌓인 상자들, 천으로 덮인 더미 하나가 눈에 걸렸다. 천을 젖히자 붉은 봉투가 수십 장 드러났다. 봉투마다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연희, 수진, 경아, 미정, 해솔. 모두 며느리 이름이었다. 옆엔 낡은 수첩 한 권. 표지에는 도원래 가게 관리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첫 장을 펼쳤다. 날짜, 금액, 명목, 서명. 줄의 끝마다 한 문장이 반복됐다. 입 다물면 가족 유지. 그 가운데 한 줄이 눈을 찔렀다. 미나, 보증 완료, 다음 분기 전환. 미나가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다. 나를 계약으로 묶었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을 팔아 빚을 돌린 거다. 천장 너머에서 발소리가 뚝뚝 떨어졌다. 나는 즉시 바람새 전원을 켜고 녹음을 시작했다. 계단 위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낮고 익숙한 음성이 어둠을 갈랐다. 그만두세요, 은서 씨. 세상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천상욱이었다. 그는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라이터를 톡 켰다. 불꽃이 혀처럼 흔들렸다. 정리는 제가 하죠. 그는 불붙은 휴지를 봉투 더미에 던졌다. 산소가 닿는 곳마다 불이 번졌다. 미나가 비명을 삼켰다. 나는 양동이를 찾아 물을 끼얹고 상자를 걷어찼다. 그러나 한쪽에서 불길이 다시 치솟았다. 천상욱이 뒤돌아 계단으로 달아났다. 나는 소리쳤다. 멈춰. 대답 대신 먼지와 뜨거운 공기만 쏟아졌다. 우리는 계단을 향해 뛰었다. 열기가 등줄기를 태웠다. 바닥에서 타닥거리는 소리가 발목을 잡았다.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폐를 찔렀다. 도원래의 집 창문마다 붉은 혀가 들락거렸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처럼 번졌다. 미나가 울먹였다. 엄마, 진실이 타버려. 나는 주머니에서 바람새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다. 아니, 진실은 불에서 더 크게 소리를 낸다. 불길을 배경으로 빛나는 빨간 점이 또렷했다. 방금 전 그의 목소리, 불씨, 발소리 모두 기록됐다. 증거는 형태를 바꾸어 살아남는다. 경찰차가 골목을 메웠다. 형사가 소화기와 함께 달려왔다. 누구냐고 묻자 나는 짧게 답했다. 법무이사 천상욱. 지하의 봉투 더미와 가게장, 그리고 방화 흔적. 형사는 무전으로 지원을 불렀다. 미나는 벽에 기대 숨을 골랐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형사가 물었다. 열쇠는 어디서 났죠? 검은 봉투. 보내니는 미상. 그는 입술을 굳혔다. 내부 공모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까지 압수수색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불길이 잦아들 무렵 소방대원이 지하에서 반쯤 탄 수첩을 건져 올렸다. 모서리는 까맣게 그슬렸지만 중간 페이지는 남아 있었다. 미수 항목 밑에 낯익은 이니셜이 박혀 있었다. C. S. 옆에는 수수료 비율과 날짜. 형사가 눈을 치켜떴다. 연결고리가 나왔습니다. 나는 미나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견딘 침묵이 이제 문장을 얻었다. 새벽 바람이 잠부를 훑고 지나갔다. 어둠이 물러서고 골목 끝이 밝아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날짜와 시간을 새겼다. 오늘 우리는 불 속에서 증거를 건져 올렸다. 그리고 내일 이 불의 시작점을 찾아낼 것이다. 형사는 우리를 보호소까지 동행하겠다고 했다. 이동하는 차창 밖으로 그을린 집이 뒤로 미끄러졌다. 미나는 창을 보며 속삭였다. 나 이제 숨지 않을게. 나는 대답했다. 그래, 오늘 우린 피해자가 아니라 증인이야. 너의 말은 기록이 되고 기록은 칼이 된다. 도착하자 형사는 바람새를 봉인 봉투에 넣고 서명을 요청했다. 떨리던 손이 멈췄다. 문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새벽과 아침 사이의 색이 은빛으로 바뀌고 있었다. 우리 편의 시간이 온다. 나는 휴대전화의 메시지 보관함을 열어 협박 문구들을 다시 확인했다. 지워진 줄 알았던 한 줄이 복원되며 반짝였다. 끝까지 간다. 오늘 간다. 새벽 5시 보호소 창문에 희미한 빛이 번졌다. 밤새 조사를 버틴 몸은 납처럼 무거웠다. 미나는 소파에 기대 잠들었고 나는 바람새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다가 떴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서 깜빡이며 어제를 깨웠다. 불길, 봉투, 수첩, 그리고 도망친 이름들. 그러나 아직 남은 문장 하나. 누가 이 모든 걸 지시했는가? 아침 8시 형사가 들어왔다. 밤샘의 그늘이 얼굴에 짙었다. 그는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었다. 수첩에서 복원된 이니셜 C, S의 거래 내역. 화면엔 한 줄이 박혀 있었다. 법률 자문 계약자 천상욱. 위임자 도원래. 돈의 시작점과 끝점이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었다. 미나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어머니가 직접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 회사를 가리고 회사가 가족을 삼킨 구조입니다.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다. 도원래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창백했다. 손엔 붕대가 감겼고 심박은 일정했다가 가끔 흔들렸다. 미나가 침대 옆에서 속삭였다. 왜 저를 팔았어요? 왜 제 이름으로 빚을 묶었어요? 답은 없었다. 그러나 모니터의 선이 잠깐 치솟았다. 의료진이 들어와 차갑게 말했다. 면회는 여기까지입니다. 회복 후 조사가 진행됩니다.
복도에서 형사가 또 하나의 소식을 꺼냈다. 천상욱은 에그 AIN 사라졌고 출국 기록은 없습니다. 숨은 길이 있다는 뜻이죠. 나는 바람새를 꺼내 쥐었다. 이 안에 그의 마지막 꼬리가 남아있을 거예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 포렌식으로 분리해 보겠습니다. 단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분석실의 유리벽 뒤에서 헤드폰들이 불빛처럼 반짝였다. 우리는 커피를 시키며 시간을 깎았다. 자정 무렵 스피커가 깨어났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 계획은 계속된다. 이름만 바꿔라. 돈은 금요일. 이어서 도얼레의 쉰 소리. 미나는 모르게 해. 마지막에 낯익은 속삭임이 스쳤다. 파일은 은서에게 보내. 경고 대신 증거로. 나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췄다. 미나가 떨리는 목으로 물었다. 엄마를 지키려 한 거였나요? 형사는 단호히 잘랐다. 그녀가 지킨 건 체계였습니다. 당신이 흔든 그 체계. 새벽 1시 반 보호소 복도에 형광등이 점점이 꺼졌다. 나는 금색 테이프 노트를 펼쳐 마지막 칸에 적었다. 도얼레, 천상욱 건우. 공통점은 침묵을 화폐처럼 돌렸다는 것. 이제 침묵은 우리 무기다. 미나가 눈을 반쯤 뜨고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 끝났죠? 나는 머리칼을 쓸어내리며 답했다. 아직. 마지막 장은 우리가 말해야 해. 그때 알람이 울렸다. 형사의 메시지. 내일 오전 기자회견 준비.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즉시 또 다른 문자가 겹쳤다. 발신자 없음. 오늘 밤 끝장을 보자. 장소는 당신이 안다. 화면 아래 위치 좌표가 깜빡였다. 샘골동 오래된 주차장. 미나가 벌떡 일어나 물었다. 함정일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정이어도 가야 한다. 증거를 만드는 건 늘 상대의 욕심일 때가 많다. 우리는 경찰과 동행했다. 주차장은 비와 기름 냄새로 눅눅했다. 네온 사인이 망가진 간판을 물들이고 배수구에서 김이 올랐다. 형사가 손짓했다. 팀 2 계단. 팀 3 출입구. 그때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섞여 나왔다. 검은 코트, 낮은 모자, 그리고 숨 넘어가는 웃음. 기다렸습니까? 천상욱의 목소리였다. 나는 바람새를 눌러 빨간 점을 켰다. 그는 손을 벌리며 말했다. 세상은 검은 이름을 원합니다. 죄는 얼굴이 아니라 서류에 남으니까. 나는 되물었다. 그래서 봉투에 불을 질렀죠.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불은 진실을 태우지 못합니다. 다만 속도를 늦출 뿐. 형사가 앞으로 나섰다. 지금 체포합니다. 그 순간 주차장 천장이 우지끈 갈라지며 돌가루가 쏟아졌다. 스프링클러가 터지고 물줄기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시야가 하얗게 깼다. 누군가가 연막탄을 던진 것이다. 사이렌이 멀리서 울렸다. 나는 미나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그의 그림자가 기둥 사이로 미끄러졌다. 형사가 무전을 날렸다. 출구 봉쇄. 계단 봉쇄. 그러나 주차장 끝에서 철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밴이 튀어나왔다. 헤드라이트가 우리를 삼켰다. 나는 반사적으로 바람새를 향해 소리쳤다. 송신. 실시간 백업. 빨간 점 옆에 파란 불이 켜졌다. 파일이 구름으로 튀어오르는 느낌이 손끝에서 전해졌다. 배는 비명을 지르듯 타이어를 울리며 사라졌다. 남은 건 물, 연기, 그리고 흩어진 신문 조각 몇 장. 그중 하나에 붉은 펜으로 적힌 글씨가 눈에 박혔다. 금요일 다른 이름 같은 돈. 형사는 이를 악물었다. 도망은 길을 늘릴 뿐 끝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 우리는 실패처럼 보이는 기록을 얻었다. 실패도 증거다.
미나가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엄마, 저 사람 결국 잡히겠죠? 나는 단호히 말했다. 잡는다. 그리고 말한다. 침묵을 끝내는 건 피해자의 문장이다. 새벽은 다시 희어졌다. 젖은 바닥을 지나 보호소로 돌아오며 나는 마음속으로 글자를 세었다. 금요일, 이름, 돈, 체계. 그리고 우리. 마지막 장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아침 해가 들자 기자회견 문구를 손질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되 숫자와 시간, 위치를 정확히 박는다. 회피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이름을 숨기지 않는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원고를 접었다.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도원래가 의식을 찾았다가 다시 가라앉았다는 소식이었다.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가겠다고 했다. 면회실 앞 유리문에 우리 얼굴이 겹쳤다. 나는 속삭였다. 오늘은 당신 차례야. 몸이 말 못하면 기록이 대신 말한다. 그러니 살아. 진실을 끝까지 보게. 밤이 완전히 거치기 전 형사가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바람 새는 이중으로 백업하고 협박 문자는 모두 출력해 가져온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새떼가 길게 흩어졌다가 모였다. 미나가 낮게 말했다. 무섭지만 이제 도망가지 않을게. 나는 손을 꼭 잡았다. 그래, 끝까지. 우리가 시작한 문장은 우리가 마침표를 찍는다. 그리고 금요일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마침표는 우리 몫이다. 끝까지 말하자. 끝까지 버티자 반드시. 기자회견장은 빛과 소음으로 끌어올랐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미나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마이크를 잡은 손은 더 단단해졌다. 그녀는 한 음을 길게 눌렀다. 저는 침묵을 강요받았던 며느리였고 이제는 기록으로 말하는 증인입니다. 객석에서 숨이 멎는 소리가 스쳤다. 나는 뒤편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다. 어젯밤 내내 문장을 다듬으며 버틴 흔적이 어깨선에 남아 있었다. 형사가 무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들고 있던 봉투 안엔 바람새 녹취의 전사본과 지하에서 건져 올린 가계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 우리는 오늘 이름을 숨기지 않는다. 서류의 칸마다 숫자 대신 목소리가 적힌다. 누군가의 울음과 한숨이 계좌를 대신한다. 미나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냈다. 가족인데 왜 고소를 유지하느냐는 물음에 그녀는 짧게 답했다. 가족이었기 때문에 더 위험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방패가 아니라 족쇄가 되었으니까요. 회의장은 잠시 가벼운 침묵에 잠겼다. 형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사건의 성격을 재정의합니다. 이건 개인 감정의 다툼이 아니라 구조적 사기이며 협박입니다. 그는 증거 일람을 읽어내려갔다. 계좌 흐름, 위임 계약, 방화 흔적, 그리고 협박성 택배. 마지막 항목에서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오늘 새벽 천상욱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공범 추적은 계속됩니다. 나는 미나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끝이 아니라 다음 장으로 넘어갈 체력만 확보한 표정이었다. 회견이 끝나자 우리는 복도로 나왔다. 형광등이 과열된 듯 윙하고 울렸다. 미나가 물었다. 엄마, 이제 우리도 평범해질 수 있을까? 나는 답했다. 평범 대신 자유를 택하자. 자유는 두렵지만 숨지 않아도 되니까.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도원래가 잠시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었다. 우리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침대 머리맡에 모니터가 불규칙한 파형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천천히 우리를 잡았다. 미나가 다가가 입술을 떨었다. 왜였나요? 제가 무엇이었나요? 도원래는 말 대신 산소를 들이켰다. 그러다 겨우 한마디를 밀어냈다. 이름.
나는 되물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녀는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 이름. 너는 우리 집 이름을 살릴 애였어. 목소리가 끊겼다. 미나의 눈끝이 젖었다. 형사가 메모를 접이며 말했다. 법은 감상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마디도 기록이 됩니다. 밤이 내려앉자 집의 그을음 냄새가 다시 코끝을 찔렀다. 나는 현관 불을 켜고 바람새를 책상 위에 올렸다. 마지막 파일을 눌렀다. 잡음 끝에 짧은 속삭임이 떴다. 은서야, 내가 옳았어. 나한텐 그 길이 없었어. 나는 오래된 방식으로만 살았지. 며느리로 버티는 것, 그게 전부였어. 파일은 거기서 끊겼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변명이 아닌 유언이었다. 미나가 뒤에서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엄마, 이젠 그만 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소리는 법원에서 다시 틀자. 오늘 밤은 쉼표를 찍자. 다음 날 아침 우리의 이름이 신문 일면에 박혔다. 침묵을 거래한 가족, 진실을 증언한 딸. 작게 내 이름도 있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마음속으로 한 줄을 더했다. 침묵은 거래될 수 있어도 기록은 팔 수 없다. 형사가 전화로 알려왔다. 오후에 추가 영장이 발부됩니다. 건우의 행방도 잡힐 겁니다. 나는 창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고 먼 데서 아이들 웃는 소리가 날아왔다. 미나가 코트를 여미며 말했다. 엄마, 오늘 면접 봐요. 파일 관리 직무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은 이제 기록하는 거니까. 나는 손뼉을 쳤다. 잘 다녀와. 내 이름으로 서랍을 채워. 거기엔 거짓을 한 장도 넣지 마. 오후가 기울 무렵 형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우리 집으로 왔다. 그는 바람새의 원본 칩을 봉인해 가면서 천천히 말했다. 오늘을 끝으로 보호소 생활은 끝입니다. 대신 유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사람들이 당신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말은 칭찬이고 어떤 말은 상처입니다. 상처는 피로 보이지 않지만 기록으로 피를 멎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처도 증거라는 말이 이해됐다.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다. 해가 벽을 타고 이동했다. 오래된 시계가 정각을 알렸다. 나는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장이었다. 진실은 불에 타도 남는다. 사랑은 침묵을 버릴 때 완성된다. 문장을 쓰는 동안 창밖에서 참새가 2번 울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인터폰 화면을 켰다. 모자를 눌러 쓴 중년 남자가 봉투를 들고 있었다. 배달입니다. 손에 익숙한 검은 봉투. 심장이 한 박자 멎었다. 문틈으로 밀려들어온 봉투에 흰 글씨가 박혀 있었다. 마지막 경고. 나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2장의 종이와 낡은 USB가 들어 있었다. 첫 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금요일 같은 돈, 다른 이름. 둘째 장엔 덧칠된 서명란과 비어있는 도장칸. USB를 꽂자 한 파일이 떴다. 녹음이었다. 낮고 익숙한 숨. 끝낼 사람은 너다. 도망치면 또 누군가가 며느리가 된다. 나는 재생을 멈췄다. 누구의 목소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끝을 우리가 선택하라는 뜻. 미나가 퇴근 후 들어와 봉투를 보자 잠시 굳었다. 엄마, 무섭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요.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래, 금요일에 가자.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내일 아침 우리는 검은 봉투를 경찰에 제출하고 기자들에게도 알려서 햇빛 아래 놓자. 어둠이 싫어하는 건 밝기다. 우리는 커튼을 활짝 열었다. 찬 공기가 방 안을 가로질렀다. 불에 그을린 벽이 햇살을 받아 서서히 연기를 놓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마침표는 우리 몫이다. 그리고 그 마침표는 다음 문장을 부른다. 우리는 끝까지 말할 것이다. 오늘의 마지막 소음이 가라앉고 집안에 진짜 침묵이 찾아왔다. 이번 침묵은 거래되지 않았다. 지켜지기 위해 생긴 침묵이었다. 달력이 2024년 마지막 장을 넘기고 있었다. 우리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공문에 박아 넣었다. 금요일 오후 2시 샘골동 주차장 공개 체증. 더는 숨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 받으시.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